한국에서 의대를 가고 싶으면은 그냥 수능 다 111 맞으면은 그냥 어차피 가는 게 뭐 거의 보장된다 싶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중 하차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들에 정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대는 대학원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의대에 다니고 있다 라고 하면은 네, 그거는 네, 거짓말이다.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빈의 초대석 대학생활 시즌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미국에서 메디컬 가는 방법, 한국보다 어렵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메디컬이라 하면은 이제 한국말로 의대, 그래서 오늘은 미국 의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 초대되신 분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룸메고요. 김대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룸메고 옷도 이렇게 한번 같이 붙여서 입어봤습니다. 미국 의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대 어느 나라든 불문하고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또한, 미국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한국이랑은 좀 많이 다른데요. 의전이라고 해서 한국도 요즘 학부를 나온 다음에 의대를 대학원으로 가는 형식으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의예과를 통해서 의대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시를 잘 준비하거나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지원할 때 의대로 들어가서 의예과를 들어가서 6년을 통합으로 해서 의대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은 가장 디폴트인 걸 보면 일단 학부를 먼저 들어가서 4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느낌으로 의대를 다시 지원을 해서 졸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미국 대학교와 한국 대학교의 의대 입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과정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한국은 이제 그냥 예과 2년, 문과 4년, 그래서 총 6년 해서 의대를 졸업하게 되면은 일반의 라이센스가 시험을 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부 자체를 의대로 바로 가는 건 아니고 프리 메디컬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아무튼 학부를 4년 동안 그걸 다닌 다음에 따로 이제 또 대학원을 가는 것을 통해서 진짜 의대에 간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은 커리큘럼에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대학교 의대 이 입시의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 대학교 의대 입시 난이도라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제일 어렵죠. 갈 수 있는 과 중에서 의대가 제일 어렵다고 흔히 그렇게들 알려져 있고, 그것도 뭐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대 입시의 난이도가 얼마나 실제로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의대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뭐 유튜브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정말 다른 학교 스카이 뭐 이런 들어갈 만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잘해야 지방 의대부터 시작해서 다시 더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의대 같은 데 들어가는 거 보면 이제 거의 뭐 수능에서는 다 만점 맞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비교하기가 힘든 게, 미국 의대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학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으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모든 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대학 과정과 그리고 대학에서 하는 활동들, 그리고 에세이 이런 걸 통해서 의대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비교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국이랑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점수나 이런 게 거의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몇 점 이상이면 이 정도 의대를 간다 뭐 이런 게 정해진 게 굉장히, 한국 의대 입시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인 입시를 봐도 뭐 수능 몇 개 정도 틀리면은 서울대 무슨 과구 정도까지는 간다, 이런 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미국 의대 입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활동을 하고 이런 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떤 활동을 무조건 한다고 해서 이런 의대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더 좋은 지원자가 되느냐가 좋은 의대를 가는 거와 좀 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MCAT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학부 동안 의대를 준비하면서 치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대를 위한 SAT 이런 느낌이라 보면 돼요. MCAT은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한 시험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MCAT에는 어떤 게 좀 나오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CAT은 일단은 학부 과정에서 나오는 일반 화학, 생물, 그리고 일반 물리, 그리고 유기화학, 그리고 이제 사이콜로지, 소시올로지, 그리고 영어가 약간 나오고 있었고요. 영어까지.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아까 말했듯이 의대를 위한 SAT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SAT는 이제 수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즉 의학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제 MCAT이라는 것도 쳐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르죠. 그래서 MCAT 같은 것과 이제 이런 걸로 의대를 준비를 하는데요. 한국이랑은 다르게 MCAT 같은 중요한 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또 학부에서 학점을 4.0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받아도 어떤 활동이나 research experience, 그리고 봉사활동, essay 이런 많은 것들에서 결과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한국 입시랑은 좀 다르게 줄 세우기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계나 혹은 백인 지원자들은 정말 완벽한 점수를 가지고 있어도 좀 들어가기 힘든 불리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의대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이제 그 고유의 그 수능 점수로 인한 등급 매기기와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한국에서 의대를 가고 싶으면은 그냥 수능 다 111 맞으면은 그냥 어차피 가는 게 뭐 거의 보장된다 싶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수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좀 많이 채워야 되는, 즉 어떻게 보면 한국의 수시같이 자기 뭐 소개서 같은 걸 채우기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근데 그런 활동들에 정답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잘 찾아서 준비하는 게, 동아리 같은 것도 찾아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제 미국 의대, 의학대학에 이제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의대는 대학원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의대에 다니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자세한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했듯이 사실 의대는 이제 대학원 느낌이기 때문에 학부를 다닐 때는 이제 자기를 이제 프리메드라고 말하죠. 왜냐면 그렇죠. 메디컬 스쿨을 들어가기 전에이니까 프리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프리메드는 사실 과가 아니고 전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리메드 학생들은 또 자신의 고유 전공이 따로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생물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가끔씩 화학, 그리고 물리 아주 가끔씩 있고, 바이오케미스트리, 저도 바이오케미스트리 전공인데 요즘은 외과학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각각의 전공을 선택을 해서 그걸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의대로 들어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학부를 다니고 있으면 사실 의대생이라고 하기 조금 그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그냥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끝인데, 미국은 일단은 그 의대에 가기 위해 들어가기 전부터도 전공을 잘 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한 걸 바탕으로 또 떨어질지도 몰라, 그 대학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영상에서 조금 하고 싶은 말은, 한국 의대 입시 굉장히 어렵죠. 당연히 수능 111 다 맞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 의대 입시도 만만치 않게 어렵다. 왜냐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일정 점수만 넘긴다고, 일정 등급만 넘긴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의대 입시도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한번 이 영상에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대학원을 의대로 가기 위해서는 학부 때 무슨 활동을 하면 좋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각 과정별로, 그러니까 각 학년별로 어떤 활동을 하면은 이제 나중에 대학원을 의대로 진학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있는지. 요즘은 의대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서치인데요. 미국에서 의대를 준비하는 학부생들은 항상 대학을 다니면서 교수님과 컨택을 통해서 이런 랩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서 실제로 리서치 경험을 쌓곤 하는데요. 대다수는 그냥 들어가서 시키는 시다바리, 심부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정말로 이제 driven 된 이런 학생들은 사실
정말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런 거를 진행을 해서 실제로 페이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문을 논문을 쓰고 그런 걸 좀 더 좀 품위 있는 그런 저널에 이제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좀 더 의대에 들어가는 좀 쉬운 의대를 들어가기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리더십이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이제 학교 내에 있는 활동이나 동아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쌓을 수 있는데요. 그런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동아리들이 있고 그런 동아리들에서 의대에 들어가기 좋은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같이 모여서 많이 하곤 해요. 뭐 같이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에 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메드 입자 과정에서 이제 의대 준비를 한다고 하시면은 이제 학부 다니실 때 그런 클럽 활동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 활동을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커리큘럼을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사실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 번 말하지만 이 입시에 특히 미국 입시는 이 의대 입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입시도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사실 뭐 AMC에 나가서 꼭 상을 타와야만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대 입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의대 입시 말하는 거 아니고 일반 대학교 입시 말하는 거 그런 식으로 뭐 이 대회에 나가서 이 상을 타면 무조건 여기를 간다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대 입시도 마찬가지로 이 활동 뭐 이 동아리에서 하는 이 활동을 한다고 무조건 여기에 의대에 갈 수 있다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판단했을 때 어느 활동이 나한테 맞는 것 같고 또 맞는 것 같을지 찾아보면서 또 동아리에 들어가면 선배들도 많아요. 선배들한테 또 선배들이 있겠죠? 그럼 그 선배들은 당연히 지금 뭐 의대에 다니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컨택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됐었더라 라는 그런 조언들을 들어볼 수 있으니까 저는 뭐 프리메드는 물론 아니지만 그냥 들어보니까 동아리에 일단 하나 들어가서 정보들을 많이 얻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국 의대와 미국 의대 잠깐 어떤 게 다른지 조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미국 의대 체제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 의대에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까지도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시청하는 미국 의대 지망생들을 위한 한마디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 이제 학부를 다니면서 이제 일반 화학 그리고 바이오 이런 관련된 프리메드 관련된 클래스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이제 제 바이오 클래스만 봐도 거의 한 80%, 70%다 프리메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도중 하차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 수준이 낮다는 건 아닌데 이게 사실 이 의대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정말로 그 과정을 잘 못 견디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미리 좀 알아놓거나 이제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든 생각은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시거나 국제학교를 다니시면 이제 AP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거를 좀 선행을 해보면 내가 이제 의대를 갈 수 있나 내가 의대를 갈 만한 머리나 그 정도의 노력을 부을 만한 그 그릇이 되냐를 좀 확인해볼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있을 때 AP 바이오, AP 캠, 그리고 AP 피직스 이런 AP 관련된 과목들 많이 들었는데요. 그거 듣는 것 자체가 이제 학부를 와서 이 과목들 수강하고 이 클래스에서 잘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지금 실제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런 걸 배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가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크레딧도 미리 많이 따놨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AP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제 대학 어플라이를 할 때 내가 잘 보이겠다 이런 거를 떠나서 실제로 내가 의대에 관심이 있고 의사로서 학업적으로 그러니까 AP를 입시적으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AP를 통해서 진짜 배움을 해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AP는 근데 실제로 입시적으로도 모르고 그냥 학업적으로 해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배운 게 여기서 실제 AP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학 거고 대학에서 하는 거고 그 고등학교 때 AP를 했더니 여기 와서 좀 나 저거 했던 건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앞서가고 싶다면은 AP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미국 의대 지망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즉 의대를 갈 수 있는 상황에 계신 지망생들을 위해서 한마디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 AP를 하는데 이제 의대 쪽과 관련된 AP를 많이 해서 내가 진짜 의대 쪽이랑 맞는가 확인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실제로 맞으면은 그거 열심히 공부하면은 또 나중에 어차피 또 MCAT 타는데도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끝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미국에서 메디컬 가는 법, 한국보다 어렵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여전히 한국 수능 1111 맞고 의대 가는 게 어려워 보이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정말 학부 4년 열심히 고생하고 MCAT도 치고 해서 대학원 이제 의대로 어플라이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가는 게 어려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혹시 만약에 이번 영상 주제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하면은 저희한테 더 물어볼 수 있고, 뭐 쉽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전문적인 질문이거나 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달아주시면은 네, 저희가 성심성의껏 제가 모르는 건 얘한테 물어서라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데일리맨 초대석 대학생활 시즌 두 번째 게스트 메디컬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